네, 데일리 라이브 2부 계속해서 이어가죠. 김주현입니다. 오늘은 애널리스트 리포트로 준비해봤어요. 기업도 산업에 대한 애널리스트의 시각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김수진 선임연구위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 오늘 어떤 이야기 나눌지 일단 주제부터 좀 확인하고 들어가도록 하죠. 오늘 준비한 주제 먼저 뒤에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AI 소프트웨어 또 클라우드 기업들 역시 관세 여파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네. 그 영향이 얼마나 될지 업계 전반에 미칠 영향을 기업들의 IT 지출 변화에 대한 부분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관심 가져야 할 만한 섹터로 이야기하는 클라우드 기업들, 그 안에서 주요 기업들의 최근의 실적 동향이 어떠한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관심 가져야 할 기업으로 계속해서 언급드렸던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투자 포인트도 짚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죠. 자, 일단은 저희 첫 번째 주제로 이야기를 했듯이 지금 이제 시장 전반 또 업계 전반이 이제 관세 영향에서 사실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저희가 보고 있는 IT 기업들, 소프트웨어 기업들 전반으로는 기업들이 IT 지출을 얼마나 줄이는가에 대한 부분으로 사실 관세의 영향이 반영이 될 텐데 실적 발표 이제 쭉 진행되면서 기업들이 앞으로 IT 지출 어떻게 할지에 대한 계획들을 내놓았잖아요. 그래서 네. 그 내용부터 좀 봤으면 좋겠어요. 우선은 소프트웨어 섹터만 봤을 때는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핫도던 실물이 아니다 보니까 관세 영향이 이제 크지 않은데, 그 IT 지출이란 IT 스펜딩이라는 우리 이 통계 자료의 네. 항목 중에 이제 디바이스나 데이터 센터 시스템 같은 것들이 있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IT 지출의 관세 영향을 받을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관세뿐만 아니라 이제 미국의 정부 효율부로가 그렇죠. 뭔가 이제 필요 없는 비효율적인 예산을 줄이겠다고 네. 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소프트웨어에 더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이 두 가지가 다 작용을 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보여드리는 이 자료는 가트너라는 IT 시장조사 업체의 네. IT 지출 전망치 자료인데요. 이 자료가 이제 4월 달에 일부 하향 조정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 때문에 이번 4월 말부터 시작된 1분기 실적 발표 때 기업들의 어떤 그런 말씀하신 캐펙스 전망 네. 같은 것들 우려했는데 다행히 지금 상황은 우려만큼 소프트웨어 섹터, 특히 클라우드 섹터에서는 여파가 크지 않다라는 결론이 나왔고, 그렇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네. 팔란티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주가가 반등하는 계기가 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비용을 IT 지출 쪽에서도 일부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만 네. 그게 이제 하드웨어 쪽에 조금 더 치중된 비용의 절감이라고 네. 봐야 하는 걸까요? 뭐 하드웨어 그렇다기보다는 사실은 이번에 이제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냐면 네네네. 정부 효율화를 추구함에 있어서 오래된 어떤 레거시라고 하는 전통적인 지출은 줄이지만 뭐 클라우드라든지 네네. 그러니까 AI, 네네. 사이버 보안, 데이터와 같은 쪽에는 오히려 투자를 늘리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클라우드 업체들, 대표적으로 이제 팔란티어 같은 네. 기업이 오히려 이제 새로운 수주가 늘어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고, 스노우플레이크 같은 기업은 뭐라고 했냐면 데이터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정부 태도가 감지되고 있고 어떤 부처 간 데이터 공유에 대한 수요 같은 것들이 있어서 향후 몇 분기 동안 계속해서 어떤 구체적인 논의와 계약이 있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히려 효율성이라는 측면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쪽에 대해서는 지출을 더 확대할 수도 있다라는 네, 거네요. 맞습니다. 그럼 이제 그 한가운데 있는 말씀하셨던 뭐 클라우드, AI 소프트웨어 기업들, 뭐 보안 기업들 네, 같은 네. 경우는 사실은 오히려 또 수혜 기업이 될 수 수혜를 있는 거죠. 네, 볼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가 이제 하반기에 실적을 더 기대할 수 있는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이야기하면서 클라우드 기업들은 뭐 계속해서 기회 요인을 잡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해서 주요 클라우드 기업들 이제 실적 다 나왔기 네. 때문에 전반적인 추이가 어땠는지 좀 확인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우려와 달리 이번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3사의 클라우드 실적이 매우 잘 나왔다라고 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이제 클라우드 업체인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애저 성장률,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네네네. 클라우드 사업부가 애저인데 애저 매출 성장률이 한 31% 정도로 예상했는데 예상을 상회한 33% 수준이 나왔고요. 네. 다음 분기 가이던스도 33에서 4% 정도로 예상이 되면서 굉장히
굉장히 긍정적인 실적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영업이익률 역시나 46%라는 이제 높은 수준을 유지를 네. 했습니다. 근데 이 배경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우리가 이제 AI 자체의 수요는 우리가 예상한 수준이었는데 서프가 난 건 어디였냐면 AI 이외에 BAI 섹터 그 사업부에서 네. 서프라이즈가 났다. 그건 왜 그러냐면 여기서 말하는 이 넌 AI라는 게 네. 그 과거에 레거시 서버에 있던 데이터들을 클라우드 서버로 옮기는 이 데이터 워크로드 이전 작업에서 수요가 엄청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는 중간 이야기를 단계에서 했습니다. 수요가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인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요게 우리가 AI로 뭔가를 기업에서 하기 전에 일단은 우리 회사 서버에서 클라우드 서버로 데이터를 옮기는 작업 등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수요가 이제 넘쳤다는 건 결국은 하반기에는 본격적으로 AI 서비스의 그러네요. 사용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리가 시그널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다 궁극적으로 긍정적인 포인트였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 이제 이외에 구글과 아마존도 마찬가지 구글. 내용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구글 같은 경우도 뭐 매출 그로스 28%, 그리고 영업이익률도 18%로 이제 역대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라왔고, 아마존 역시나 매출 그로스 YY 17%, 영업이익률 39%로 높은 수준을 이어갔습니다. 일단 AI 쪽에서 발생하고 있는 매출은 예상했던 정도. 네. 다만 이제 향후 AI 쪽의 매출로 연결될 수 있을 전 단계의 맞습니다. 매출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네, 네. 앞으로 AI 쪽에 대한 매출은 성장에 대해서 더 기대를 할 수 있을 것 그렇죠. 같다. 그래서 기대감이 굉장히 커진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이제 저희가 뭐 기업들의 비용 지출 관련해서 그리고 현재 발생하고 있는 AI 또 클라우드 쪽에서의 매출 관련해서 추이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성장이 굉장히 공고하다라는 부분을 확인시켜줄 수 있을 만한 여러 이야기들을 좀 해봤는데요. 산업계 전반으로 사실 이렇게 계속해서 긍정적인 시각을 가져갈 수밖에 없는 여러 긍정적인 요인들이 또 있을 거예요. 배경이 되는 부분들 네, 그걸 네.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실 지난 2년 넘는 시간 동안 AI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에 굉장히 하드웨어 투자자들 그렇죠. 입장 특히나 불안해 하셨는데요. 요번 이제 3월 달에 저희 이제 기억하시는 이 지브리 이미지 생성 때 네. 이제 엄청나게 폭발적인 어떤 생성 AI 그렇죠. 수요가 나타났었죠. 그래서 이제 그게 우리가 이제 앱 다운로드 수라는 데이터로도 확인이 가능한데요. 이제 센서 타워라는 앱 다운로드 통계 네. 이제 업체인데 여기서 보면은 저희가 이제 25년 3월에 이제 폭발적으로 챗GPT라는 네네네.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수가 튄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러네요. 제가 이제 오늘 업데이트 다시 했는데 요 네. 수치는 사실 지난달 거고 어. 오늘 업데이트한 수치를 봐서는 4월 달에도 더 폭발적으로 그래요? 네, 증가를 한 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챗GPT 이제 MAU가 4억 명을 넘어섰고 네. 계속해서 순항을 하고 있어서 이런 식의 어떤 킬러 컨텐츠라고 네. 하죠. 앱이 폭발적으로 사용량이 늘어나는데 기여하는 컨텐츠들이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나오면 이제 AI 서비스에 대한 사람들의 어떤 친숙함이 네. 올라가고 우리가 이제 없으면 못 사는 그런 존재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또 다른 시그널은 제가 이제 올해를 전망할 때 말씀드렸던 게 올해는 사실은 AI 관련해서 매출보다는 비용 세이브가 기업 단에서는 티가 먼저 날 네, 거다 네, 이 네. 얘기를 드렸었는데 대규모 구조조정 이야기가 사실은 이번 달에 굉장히 여러 차례 있었어요. 감원 얘기가 계속 나와요. 네, 근데 이제 그 감원의 주체가 이제 아무래도 개발자. 음. 그러니까 왜냐면 AI가 이제 워낙 코딩을 대체할 수 잘하다 있는 보니까 것들. 네. 조금 네, 개발자라든지 AI로 대체될 수 있는 인력에 대체할 수 있는 인력에 대한 구조조정이 있다는 이제 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전체 인원의 3%에 해당하는 6천 명을 구조조정한다는 뉴스가 나왔고 또 다른 회사 이제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라는 네. 사이버 보안 대표 회사인데 여기서도 전체 인원의 5%인 500명을 감원한다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조금 민감할 수 있는 사항인 게 아무래도 이제 구조조정이라는 그렇죠. 것이 네.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이제 AI한테 대체되는 건가 하는 이제 맞아요. 우려가 사실 생각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뉴스들이 나왔을 때 주가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걸 사실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이냐. 우리가 재무적으로 봤을 때는 비용을 세이브하는 문제이기도 한데 실질적으로 뭔가 이 회사의 뭔가 이 회사를 이제 뭐 추가적으로 우리가 신뢰해도 되는 것이냐. 뭔가 이런 조금 투자자들의 네, 네. 에게 좀 혼란을 주는 뉴스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슈들이
앞으로 더 이제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사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AI가 할 수 있는 일은 AI가 하고 네. 사람은 뭔가 좀 더 고도화된 일이라던가 다른 일로 이제 재배치되는 일들이 네. 올해 내내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조금 뭐 사람의 입장에서는 네, 맞아요. 조금 걱정했던 부분들이긴 합니다만 예상했던 영역에 있어서는 굉장히 또 그 대체가 빠르게 네, 네.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네. 늘 또 변화가 있으면 다른 쪽에서 또 기회를 네. 찾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계속 그런 부분들을 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요. 고민을 좀 맞습니다. 해봐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네. 어쨌든 그 지브리 이미지 이야기하셨습니다만 이렇게 확 친숙하게 다가올 수 있을 만한 기능들이 선보여지면서 AI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해서 앱을 쓰는 사람도 늘어나고 한 단계 퀀텀 점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배경이 또 되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이제 관련돼 있는 또 비슷한 기능을 하는 앱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어서 그게 또 하나의 계기가 앞으로도 성장에 있어서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입니다. 자, 그럼 이제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해봐야 할 텐데 정리를 하면 뭐 클라우드, AI 계속해서 성장에 대해서는 기대를 유지해도 될 것 같습니다라는 의견이에요. 어떤 기업을 중심으로 그 기대를 반영해 가야 할지 얘기를 좀 해주시죠. 일단은 사실 상반기 중으로는 이제 빅테크들이 조금 중소형주에 비해서는 힘을 못 쓰는 모습이다. 이제 최근에 네. 이제 반등하기 시작을 했는데 하반기에는 더 본격적으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새로운 이벤트들을 많이 선보이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반기에는 우리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픈 AI와 조금 독자적인 노선을 걷는 걸로 많은 보이면서 MS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냐 네, 우려도 네. 좀 컸는데 MS가 자체적으로 일단은 코파일럿 중심으로 세일즈를 할 것이고 그리고 LLM에 있어서도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LLM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경쟁력을 가져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특히나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하반기에 올 10월 달이 이제 윈도우 10 라이선스가 종료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윈도우 10 라이선스 종료되기 전에 기업들이 모두 윈도우 11으로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거기다가 이제 AI 기능을 같이 이제 네. 크로스 셀링이라고 하죠. 번들로 네. 이제 묶어서 이제 묶어서. 판매할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네. 이제 그 현상이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실적 개선을 기대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캐펙스 같은 경우도 네. 우려와 달리 여전히 데이터 워크로드에 대한 수요 대비 데이터 센터 공급이 부족하다. 이 현상은 올해 말까지 이어질 네, 거라고 네, 네. 얘기했기 때문에 클라우드 실적에 대해서 크게 우려할 부분이 없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반기엔 그러면 상반기보다는 조금 더 나은 그림이 네네. 네, 예상된다라는 의견이고요. 네. 일단 뭐 가장 좋게 보고 있는 기업으로 마이크로소프트를 이야기해 주신 것 네. 같고 앞서 잠깐 언급됐던 팔란티오 사실 워낙 이제 투자자분들이 네, 관심이 맞아요. 많으셔서 그것도 네. 간단하게 좀 이야기해 봤으면 좋겠어요. 5월 중에 또 최고가를 다시 한번 경신하기도 네. 했어요. 근데 또 뭐 임원진의 네. 지분 매도에 대한 네네.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고 어떤 의견 갖고 계세요? 우선은 팔란티어가 이제 너무 그 AI 대장주로 자리매김을 하면서 네. 시총 역시나 그 이제 대형주 수준으로 올라왔기 네. 때문에 저희가 이제 무시할 수 없는 그렇죠. 종목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주가 수준이 갑작스럽게 흔들리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계속해서 지금 팔란티어는 새로운 수주가 나올 만한 룸이 충분히 있기 네. 때문에 계속해서 언급이 되지만 추가적인 업사이드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최대 뭐 한 20% 정도는 더 갈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보는데 아무래도 변동성이 워낙 크다 보니까 네, 시장에 따라서 조금의 부침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추가적인 업사이드도 가능한 부분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수주에 대한 가능성이 여전히 네, 남아있는 여전히 부분이 있기 남아있어서요. 때문에 네. 주가 방향성은 일단 뭐 위로 갈 네, 가능성이 네. 있다라고 어느 정도 룸을 두고 봅니다만 이제 주가 일치가 워낙 높아져 있기 때문에 네. 변동성은 감안하고 보셔야 할 것 같다라는 네. 의견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데일리 라이브 2부 애널리스트 리포트는 여기까지 하고 정리하도록 할게요. 뭐 팔란티어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요 이제 섹터 내에서 관심 있는 기업들이 워낙 많으시기도 하고 또 하반기에 조금 더 나은 그림에 대해서 전망을 하고 계시기도 하기 때문에 또 앞으로도 이슈 있는 것들 함께 또 이야기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김수진 선임연구위원 오늘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데일리 라이브 2부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